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족이 무엇이냐 라는 점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족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주는 기초,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가 라는 생각 그 자체 또 우리는 가족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자, 올해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유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코로나라는 거고, 이 코로나가 우리 생활의 변화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완전 변화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구성하는 가족. 자, 이 가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의 대학생을 모시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희망하는 가족은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적이 있었는가,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요즘 20대 30대가 선거도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20대 30대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20대의 대학생들 함께 하면서 가족에 대한 많은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 친구들 같이 소개를 해볼까요? 아까처럼. 저는 영문학과 24번 남우식입니다. 예, 남효주씨. 또 저는 경찰행정학과 21학번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20학번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사람 함께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족의 정의를 내려보자. 자, 가족이란 무엇인가? 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족은? 예, 먼저 왼쪽 오른쪽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가족이란? 저는 가족이란 서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정의를 찾아보면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나옵니다. 원래 가족이 혈연 관계이긴 하지만 입양이나 반려견도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혈연 관계가 있어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어도 같이 거기에서 친밀감이나 뭔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가족처럼 느끼지 않는 집안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보다는 마음이 통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혈연, 혈연이죠. 혈연이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반려견도 가족, 또 그 이전에 입양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반드시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감, 교감할 수 있음,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이웃 사촌이라고. 예,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지만, 이웃에 있지만 남이지만 사촌, 그러니까 친가족은 아니라는 전제가 되긴 하지만 남이라도 자주 만나고 정을 통하면은
그것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사촌이라면 우리가 이제 친척이라는 개념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개념도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참가자 가족이란 어떤 겁니까? 저는 가장 먼저 사회화를 배우는 집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가족이 제일 먼저 사회화를 담당하고요.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 등을 부모님에게 먼저 배우는 것이죠.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말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족이 맨 처음 사회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화를 배우는 집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회화를 가장 먼저 배우는 집단이니까 그 집단이라는 용어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회화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곳, 그러면서 배우는 곳.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까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곳.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사회적인 동물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개념, 남이라는 존재가 또 필요하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전제로 하면은 사회화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곳. 자,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체험한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두 사람 동의합니까? 네, 동의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또 그다음에 저는 가족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추억과 어릴 적부터 쌓아온 친밀감을 통해 평생 좋아하는 사이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생 가는 친구, 같은 사람들, 혈연으로 맺어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평생 같은 기억과 추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자,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각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죠. 방금 세 사람 얘기했는 거에서 똑같은 게 바로 이제 친밀함. 그 다음에 뭐 이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표현 그러니까 그렇죠. 표현만 다르죠. 표현만 다른데 결국은 같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 곳으로 포인트가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 정의를 내려봤는데 자, 그러면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거냐? 나에게 가족이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 이거는 실제죠.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는 거는 가족이란 이런 거다라는 이제 사전적 어떻게 보면 그런 정의를 내렸다면은 자, 내가 볼 때 가족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요건 조금 본인의 경험도 포함되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누가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 먼저 네,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좋습니다. 저는 가족을 에너지 충전기 이렇게 에너지 충전기.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학생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하거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힘이 들고 기력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토닥거리면서 힘을 그리고 저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전화 너머로 건네는 뭐 힘들지? 잘하고 있네. 집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이런 말들이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우선 가족이 건네면 그 에너지까지 같이 충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충전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본인만 충전되는 네? 혹시 나만 충전하는 거 아닌지 아니요. 저도 충전을 해주는. 해드려야 동생이든 부모님이든 그렇죠. 같은 충전기로서 네. 나만 그냥 충전되면은 된다는 그런 건 아니겠죠. 서로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수가 있죠. 의식은 못 하는데 제3자가 볼 때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걸 당연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요.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은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부모님이니까 자식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데라는 기대감만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충전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충전해 줬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의 점수를 매긴다면 저요? 저는 저 한 60점 정도? 60%밖에 충전 안 된 거네, 그러니까. 그죠? 아, 상대방을 60%만 충전시켜 준 거네. 아, 그렇죠. 갑작스런 질문에 좀 허가 찔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아직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느 정도는 보호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연령대이고, 완전한 독립을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은, 그런 완전한 독립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이를 수도 있는, 뭐 독립한다고 이상할 건 전혀 없죠. 이상할 거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 충전기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고, 가족은 에너지 충전기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서로가 같이 충전해 줘야 되는, 코드가 다 같이 연결되어서 꽂혀 있어야 되는, 그 서로가 서로를 충전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좋은 표현입니다. 에너지 충전기. 자, 또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걸까요? 네. 저에게 가족이란 없으면 힘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슬프거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 먼저 축하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플 때 가장 걱정해주고 병원을 데려다주며,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같이 축하를 해주고, 힘들면은 진심을 담은 충고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난다는 점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더 좋은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없죠.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계약 관계인 거고, 당연히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고. 이게 사랑도 그렇고,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적어도 가족이라면,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가족이라면 어떤 조건 따져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안 해도 될 일 구분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론상으로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너무 개인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우리 교과서적으로 정의 내리는 가족이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해 준 적은 부모님한테요? 누구든. 친구한테도 하고, 저는 부모님이 힘드실 때도 저의 생각을 조금 곁들여서 위로를 해드리고 합니다. 해드리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지겠죠. 네, 아마. 언제든지 힘든 일은 닥치고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도움이 안 되지만은 말 한마디가 빛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8남매밖에 안 되는데 상상도 하기 힘든 요즘은. 근데 막내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나도 지금 이 나이니까 이제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막 조금 그렇게 내 생각에서 조금 꼰대 같은 질문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게 내가 계속 귀여움만 받는 존재인가? 그건 아닌데, 좀 더 나이 먹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누군가를 꼭 책임져야 된다기보다도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돼 간다는 나이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정말 내가 형식적으로만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가족을 이제 결혼을 하면서는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지금은 요즘은 결혼을 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친구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포기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생각도 없는 경우도 있겠고 아예 자기 생활만 자기 생활 찾아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결혼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효도였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부모님의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준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가족을 구성한다는 게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자리했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의무감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사실 공부도 그렇죠.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면은 하기 싫어지는 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몰라도 가족도 그런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입장도 있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부모님 입장도 있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 내가 결혼을 안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창피해하고 실제 그랬거든요. 남들이 내 부모님을 어떻게 볼까.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불효자라고 했었거든. 결혼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응급결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뭔지 책임진다는 게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간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과거 생활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족이 뭔가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건 한참 나중이죠. 아기가 태어나고도 한참 뒤에. 물론 현실 앞에 이제 내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들처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가장에게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가족을 책임진다는 게 어떤 경제적으로만 책임지는 건가 아니면은 뭐 고장난 걸 고쳐주는 건가 무거운 걸 들어주는 건가 이런 것 이상으로 가족이 뭔가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모든 경제적으로 해결하면은 가장의 일인가 그걸로 끝나는가. 그래서 옛날 아빠들은 그랬었거든. 돈 벌어다 주면 나머지 모든 일은 이제 엄마의 몫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고 아마 그때 기준으로 지금 가족을 정의 내린다면은 아마 사람들 거의 한 70-80%는 이혼하지 않을까. 일단은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편 이런 자상한이라는 단어가 아빠 앞에 남자 앞에 붙는 게 잘 없었으니까. 내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너무 시골에 자란 이유도 있겠지만 요약하면 가족이 뭐다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현실에만 쫓아가기 바쁘고 의무감으로 살아가기 바쁜 그런 거였지 가족이 뭔가라는 진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나도 뜨끔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이런 거지. 뭐 방송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가족을 소재로 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가족이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 갑자기 그 얘기 하고 싶어집니다. 또 저는 가족이란 영원한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 제가 만약에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집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를 건네주고 그리고 내가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한 말을 해주니까 영원한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내 편이다.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나도 저쪽 편이 돼줘야 되는 상대방도 뭐 동생이 됐든 언니가 오빠가 됐든 영원한 내 편일 거라는 믿음을 줘야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서로가 소중함을 느껴가는 게 가족인 것 같고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정말 가족이란 뭔가 가족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잘 아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은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치약 아파보면은 그 치통 정말 심하거든. 그거 안 아파본 사람 말을 못해요. 치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 치통은 그리고 또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고통이 옛날에 한번 치통 알아보니까 미치겠더라고.
그 정도 엄청나게 심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면 안 된다. 아니면은 되게 다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건강의 소중을 안다고 하는데 가족도 마찬가지로 큰 일을 겪고 나면은 엄청나게 큰 일, 그러니까 생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존재가 그때서야 이제 느껴지는 숨 쉬다가 공기가 없어져 봐야지 우리가 그걸 느끼듯이. 근데 이거조차도 이론상으로는 머리로는 가족은 소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 대중가요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있을 때 정말 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늘 옆에 있었으니까 항상 옆에 있었고 항상 좋았고 뭐 조금 뭐 사이 나쁜 일도 있고 싸우고 하더라도 금방 또 가족이니까 금방 화해하고 가족이니까 또 화낼 것도 안 내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은 원래 있는 것,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원래 도움 줘야 되는 것, 그런 존재, 이런 생각으로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소중함을 깨우친다는 거는 평소에는 진짜 못 느껴요. 그 사람 인간성이 뭐 아주 나빠서라든지 성격이 나빠서라든지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살다 보면은 크게 작게 나타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다쳤는데 그러면 그동안 엄마가 하시던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다쳤는데 그럼 동생이 했어야만 했던 일, 그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일.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비중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었던가 하는 게 그때 존재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간이 그런 힘든 순간에 와야지 가족을 아는 소중함을 아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큰 일이 있은 다음에 가족이 뭔가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더라. 자,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그런 일 한번 터지고 나잖아요. 그런 일을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위로하면서 극복하고 나잖아. 그런 일을 이겨내면 그때부터 정말 가족들이 정말 끈끈한 그 자체를 느낀다.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도 없는데 소중함의 크기에 비해서 평소 인식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소중함은 이만큼인데 평소 생각하는 그 가족의 존재는 이만큼만 있는 다 이해해 주겠지. 뭐 가족이니까 내가 돈이 없다면 돈 주겠지. 이런 생각 그걸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도 언젠가는 이제 가족이 될까?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치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또 내가 언젠가는 나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을 보고 나도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보고 나도 저런 부모님이 돼야지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부모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통해서 나는 부모 엄마 아빠 보니까 저런 거는 진짜 싫어. 저런 거는 진짜 안 하고 싶어. 안 저러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결혼관을, 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보고도 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힐 때가 있고, 반대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부부 생활을 보고 난 절대 결혼 안 할래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쪽에는 부모님이고 가족 형제 자매들이니까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중에 보고 저런 부분은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닮고 싶다, 아니면 저런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부모님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네. 힘드셔도 네. 아버지가 일이 힘들거나 약간 몸이 다쳐서 이제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의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저도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신이 웃고 싶은 것도 일단 저한테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 예.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가장이라는 책임감. 전통적인 우리 가정 속에서는 그랬죠. 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뭣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옛날에 이런 말 했었어요. 영문과를 들어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들어와서 영문도 모르고 졸업하고, 그런 농담 많이 했었는데, 영문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나이가 되니까 연애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고 하다 보니 결혼했는데,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이 뭐지 싶은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혼자 있을 때는 결혼이 아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혼자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혹은 남편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기들이 생기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안 해도 되는 그래도 꿋꿋하게 해내는 그런 누가 시키면은 못할 일이지만 현재 내가 남편이고 가장이라는 그런 게 내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게 한국의 모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아빠들의 남편들의 공통점일 것 같고 요즘은 과거에는 모든 걸 경제적인 거나 가정적으로 모든 걸 남편이 해결하는 쪽 남편한테 의존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수많은 남편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가장이라는 두 글자가 남편들을 일어서게 만들었던 단어이기도 하고 양면성이 다 있는 그런 단어였죠. 지금은 이제 가족의 일은 모든 가족이 같이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옛날에는 아내가 할 일, 남편이 할 일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구분해두고 빨래는 남편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밥은 설거지는 남편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규정하던 때가 있었죠. 과거 한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옛날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세상이고 누구의 일이라고 성역할을 정해놓고 누구의 일이라고 구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세상이죠. 저는 부모님의 삶에서 제가 담고 싶은 것은 부지런함과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주는 것인데요. 부모님 세대는 워낙 학교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어릴 때부터 약간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많아서 게으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편해져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금방 힘들어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함과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관심을 다 가져주시고 애정을 쏟아주는 그런 게 너무 정서적으로 안정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도 나중에 어디까지 가정인데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생각 아직까지는 굳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마 내 기억 속에 큰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무의식 중에 평소에 반복적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것들이 그 사람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가정교육 중요성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사회화되는 과정 이게 첫 장소가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때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기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줘도 갓 돌 지났거나 뭐 2살, 3살 이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동화책 읽어줘도 그냥 호랑이가 어흥 이러면 그냥 딱 깔깔 웃기만 하고 하지만 그 엄마가 애기한테 그 동화책을 읽어주든 뭐 자장가를 불러주든 그 느낌이라는 게 전달되는 느낌 그 느낌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게 무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회화의 첫 단계여서 누가 안 시켜도 자동으로 전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가정교육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1차적인 단계고 가장 중요한 단계고 물론 그 전에 뭐 태교도 있겠지만은 태어난 다음에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그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가 소중한 건가 만약에 그 이제 어릴 때 부모님 맨날 막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집 나가라 들어와라 이런 걸 보고 크면은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 분위기가 주는 어떤 뭐 공포감이라면 공포감도 되겠고 두려움이라면 두려움도 되겠고 애기는 두려움 공포감이라는 걸로 인식을 못 하겠지만 그게 차곡차곡 내면의 의식 속에 쌓이기로는 그렇게 쌓이는 거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내면화되어 있던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폭행의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의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부지런함 옛날에는 뭐 몸으로 모든 걸 해서야 했으니까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부모님 특히 지금 한 50대 좀 됐겠지 50대 초중반쯤 됐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게 편한 세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부지런함으로 승부를 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거를 지금 앞에 있는 세 사람은 보고 자랐고 그랬던 거겠죠. 자, 또 닮고 싶은 거 혹은 닮기 싫은 거. 저요? 닮기 싫은 부분. 담기 싫은 거. 담기 싫은 거는 고집이 많고 욕심 없는 거. 욕심 없는 거. 네. 왜 욕심 없는 게 담기 싫은 거예요? 뭔가 욕심이 너무 없어서 약간 자기 사랑에 너무 안주하고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꿈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손해만 본다는 쪽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현실에 만족한 네, 너무 만족하고 사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게. 근데 욕심이 진짜 없어서 그게 조금 미래를 약간 좀 생각 안 한다? 생각 안 한다. 너무... 그럼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다가 농담으로 한 소리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면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면은 아무 생각 없는 거고 그런 건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 농담이고 어쨌든 욕심을 안 낸다,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될 수도 있겠고, 좋습니다. 또 다른 또 부모님에게 전 닮고 싶은 부분은 두 분이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닮고 싶은데요. 엄마 아빠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되게 많이 놀러 다녔다고 들었어요. 1년 사귀다가 결혼하셨는데 1년 동안 진짜 전국을 탐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다 보고 싶으면 훌쩍 떠나서 둘 분 다 이제 회를 좋아하셔가지고 회도 먹고 뭐 해산물도 먹고 이렇게. 그래서 가족끼리 지금도 어디 놀러 가면은 뭐 다 엄마 아빠가 와본 곳이에요. 뭐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10,000원 치면은 번데기 이만큼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세상의 이곳저곳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담고 싶은 부분이고요. 담기 싫은 부분은 너무 여행을 많이 갔어. 아니에요. 담기 싫은 부분은 그 아까 효주 언니는 그 희생을 하는 부분을 담고 싶다 그런 부모님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모님이 희생하고 본인의 자유를 내려놓는 부분을 담기가 싫어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경험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님이 저와 동생들을 낳기 위해서 또 잘 기르기 위해서 참고 좀 자유를 누르지 않았나. 물론 부모님께 여쭤보면은 저랑 동생들이 넌 우리의 행복이야. 너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희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제가 제일 나이가 더 들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제일 너무 소중해서 뭔가 부모님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사랑을 잘 줄 자신도 없고 뭔가 그걸 낳기도 무섭고 낳고 기르면서 이렇게 자유가 조금 희생되는 게 싫어요. 저는 그냥 혼자 즐기면서 평생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겠다.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네. 아직은 그냥 가정법일 뿐이니까. 네. 예. 희생도 좋죠. 희생 좋고. 근데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희생이면은 너무나 이제 괴로운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기꺼이 하는 희생이라면은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고. 그거는 받아들이긴 나름인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부분은 나랑 비슷하네. 나도 저희 주말만 되면은 목숨 걸고 여행 다니는데. 예. 그래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 가본 데를 찾는 게 더 빠른. 예. 그 여행이 사람한테 심어주는 어떤 교육, 우리가 교육을 학교나 이런 지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 느끼는 부분들은 그건 정말 가치 평가도 물론 안 되지만은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게 추억으로도 쌓이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나 아니면은 사회를 보는 눈이나 이런 모든 것들 교육적인 그 이상으로 뭔가 키워주는 그런 느낌. 그 여행만큼 소중한 중요한 뭐 선생님이 없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행은 좋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요새는 어디 여행 안 가냐고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집에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 어쨌든 앞으로도 나는 죽으라고 여행을 다닐 계획이고 특히 등산을 많이 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럴 때 딱 나는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구나. 저는 근데 조금 다른데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했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을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맛있는 걸 먹는데 생각이 날 때 뭐 이거 먹어봤을까?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랑 이렇게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공유하고 싶은 게 진짜 나한테 좋은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되게 아픈데 곁에 없을 때 그럴 때 되게 칭얼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좀 혼자 이겨내야 될 때 좀 기대고 싶다. 가족한테 기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되게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누구랑 다음에 같이 와야 되겠다라는
그때 누구랑이 떠오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예,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내 혼자 다시 와야지 이게 아니고 내 혼자 다시 와서 내 혼자 많이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누구랑 같이 와야지 나 혼자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재미가 더 2배로 커지니까. 예, 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이럴 땐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던 순간. 제가 예. 저는 MBTI INFP라 가지고 상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옆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족이 상상을 했을 때 너무 그 자체가 무섭고 눈물이 너무 바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소중하구나, 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았고, 또 내가 아플 때 진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가족이구나 생각했던 게, 친구는 장난식으로 그냥 깨동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족은 진짜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너무 소중하구나 느꼈어요. 특히 혼자 살아보면 더 그런 게 더 많죠. 대학생들 보면은 고향이 좀 집이 학교에서 멀거나 할 때 혼자 지내면서 아플 때, 아파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도 그냥 혼자인 거, 아프다고 말할 사람 없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좋을 때는 항상 좋아요. 좋을 때는 내가 별 문제 없고 그냥 돈 걱정 없고 그냥 뭐 배 안 고프고 그냥 안 춥고 좋을 때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좋은데, 거기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은 그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뭔가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런 순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있음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이유가, 외로워도 좋아요. 외로워도 좋은데 혼자 있어 봄직한 이유가, 내 혼자 있음으로 해서 같이 있었을 때에 못 느꼈던 거, 같이 있었을 때는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 못했던 거,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니까 혼자라는 게. 예, 그런 점에서도 한 번쯤은 여행도 혼자 떠나는 봄 필요도 있고, 때로는 맨날 혼자 다니면 그건 좀 청승맞은 건데, 뭐 자기 취향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혼자 지내보는 것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죠. 병적으로 하는 거 말고 혼자.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으로 가볼 텐데, 자, 시간이 잘 갑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데, 그러면은, 자, 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생각했던 가족, 그 다음 내가 지금 대학생으로서 조금은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일을 해도 그렇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물건을 내가 정리한다든지, 내 옷을 내가 세탁을 한다든지, 내가 굳이 세탁을 안 해도 세탁소에 내 손 들고 와서 맡겨서 내 손으로 찾아온다든지, 내 돈으로 찾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그냥 말 안 해도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던 그런 어렸을 때의 부모님 혹은 가족에 대한 생각과, 내가 지금 조금 어른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가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일이 더 명확해졌다든지,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엄마한테 다 의존했는데, 아빠한테 의존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지라고 다시 마음먹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역할과 가족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다고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면은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겠지, 나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크면서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다 씌워보고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크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도 이제 보고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거고, 근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구나. 그 가족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책임감과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쉽게 만들 수 없다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정을 만든다고 해도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가정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남편이든 자식한테든 따뜻한 아내와 부모님으로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것쯤은 이제는 좀 해줬으면 하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듯한 눈치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건 네가 해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나요 혹시? 일단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와, 그리고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을 하지 마라. 약간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제 저도 싫어. 네. 아니요, 저도 성인이니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저에게도 좀 있으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취업도 정말 중요한 거고, 뭐 취업은 대학생들 전부 다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쉽지만 않은 문제고.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저는 고마움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고마움이 커졌는데, 첫 번째로 대학생이 되고 나서 돈의 가치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이게 돈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밥을 먹는 것도, 그리고 기숙사를 쓰고 있는데 밥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제가 밥을 해결해야 되고요. 세탁을 해도 돈을 내야 되고요. 건조기를 써도 돈을 내요. 그리고 그렇지. 집에 있을 땐 항상 아빠가 차로 태워주셨거든요. 학원이든 뭐 학교든 어디 놀러 가도 친구를 만나러 가도.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충전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1시간씩, 막 30분씩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제공해준, 내가 그 슬하에서 엄청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아침에 이렇게 엄마 깨워주는 것도 항상 지금 알람을 3개씩 4개씩 맞춰놓고 자고요. 그런 것도 다 고마운 것들, 정말 맛있는 밥도, 그리고 맨날 태워주는 것도, 이런 것도 다 고마운 것들. 그래서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네, 그때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아빠 여기 태워다줘, 엄마 나 몇 시에 깨워줘, 이렇게. 안 깨워주면 화내고, 네. 태워도 안 오면 화내고. 왜 이렇게 늦게 깨웠어? 이렇게 하고, 조금 늦으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10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근데 그게 다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그걸 혼자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장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대구가 아니니까 집이. 네, 저는 본가가 대구. 다른 데라서. 다른 데라서 더 많이 느끼겠네. 네. 아까 내가 말했던 그게 바로 느끼겠네. 아플 때가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서러워요. 꼭 안 아파도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힘들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을 때. 그때 뭐 벽 보고 해야지 뭐. 전화로 찡찡댑니다. 전화로. 그것도 가족이 있으니까 찡찡댈 사람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무한테나 찡찡대면 그 사람 날 싫어할 텐데. 전화 오면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가족은 그거를 이제 받아주니까. 가족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자리에 있던 물건은 우리가 존재를 잘 못 느낀다고. 사실 분명히 여기도 존재하는 건 다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물건들, 뭐 컵 하나, 책 한 권까지도, 이 뒤에 있는 책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없어지면 이제 그 필요할 때는 절실한 게 돼버리는 그런 거. 그 평소에 못 느끼죠. 어디에 뭐가 섰는지는 못 느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대학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아니었을 때, 그 전에 어떤 게 달라졌어요? 가족이란 게.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가족에게 받는 것이 정말 익숙했고 또 그게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 그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가족에서 벗어나서 내가 혼자 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아직까지 그런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독립을 하는 것이 이제는 목표가 되었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한번 찾고 싶다. 그래서 독립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경제적인 독립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복귀 독립을 용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어느 정도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내한테 필요한 돈들 뭐 책값도 좋고 교통비도 좋고 뭐 점심값도 좋고 저는 엄마한테 거의 받아 쓰는데 받아 쓰는 편. 네. 그래서 독립이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부모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주시니까 음. 또 넙죽넙죽 받고 넙죽넙죽 받고 계속 굳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게 되고 맞아요. 만약에 안 주시면 안 주시면 이제 땡강 달라고 떼쓰고 그래서 힘들죠. 그게 진짜 힘들어요.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알바하면서 용돈 조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매번 부모님한테 얼마 필요해 이것도 조금은 좀 썩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것도 같은데 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사람들 간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당연시 돼 버리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고 근데 언젠가는 또 이제 내가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될 시점이 오고 부모님이 뭐 언제까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나만의 살 길을 찾아가는 나를 위해서라도 스스로도 뿌리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엄마 용돈 주지 마 줄인다든지 그게 나를 위해 하는 것 같아. 그게 당장은 내가 편한데 내를 위해서라도 매번 그 조건이 나를 충족시켜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양 특히 미국 애들은 대부분이 대학생이 되면서 그냥 거의 경제적 독립 100% 해버리니까 걔들은 그 사람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대학생 되면 대학생이 되어서까지도 갑자기 세연이 너무 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쪽 문화를 보면은 그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 형성되어 왔고 그게 사람 인식에 박혀 있고 당연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경제적인 독립. 저요? 저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저는 아니 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국가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용돈을 쓰고 근데 사실 그것도 엄마가 그냥 그것도 쓰고 또 용돈도 또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기숙사비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게 내주시고 등록금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하게 내주시고 용돈의 일부를 조금 벌어서 쓴다. 네. 그래서 저도 독립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걸까? 나는 할까 말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데 독립의 필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전 사실 독립을 하지 않는 게 저한테 편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에너지 충전기가 아닌데 혼자 뽑아오는 것 같은데 그냥 에너지 일방적으로 아닙니다.
뭐 다른 쪽으로 충전시켜 드리면 되지 뭐. 네. 부모님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혹시나 이제 나도 이제 부모니까 혹시나 제가 돈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부모님이 항상 해.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제가 어려움을 안 느끼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의식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같으면은 다 해주고 싶은데 또 마냥 그렇게 해줄 수만은 또 없고, 물론 이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은 개인적인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부모님들 생각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의 자식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답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20대가 넘어서고 어른이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어른이라는 나이가 되면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어른이 뭘까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은 어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마음대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또 그 대신에 한쪽 반대편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결과도 자기 걸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점,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이게 이제 그거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직접 알바를 해보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주시는 돈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구나.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그런 경험 하나하나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줄 테니까. 뭐 언제부터 독립해라, 언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너무 당연시 해버리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각자 자기 생활을 찾아가야죠.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 게 맞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앞으로 내가 꿈꾸는 가족은, 나는 이런 가족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제 앞으로 내가 부모님과 같은 나이 내지는 사람이 목숨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거다. 요걸 마무리 해볼까요? 저는 일단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고요. 좀 긴 인생을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갈 존재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그리고 배우자에 관한 그 어떤 인터뷰 중에서 장항준 감독이 한 말이 있는데요. 부부는 웃고 우는 포인트가 같아야 한대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인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리고 우는 포인트가 같다는 건 가치관과 그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 나와 이제 내 배우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웃는 포인트, 그리고 우는 포인트, 가치관이 같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자유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몇 개월 열심히 돈 벌면은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리고 일찍 퇴근한 저녁이면은 뭐 가지덮밥이나 시금치 파스타나 밀푀유나베 이런 거 예쁘게 해먹는 그런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가족,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결론 나왔습니다. 부부는 웃고 우는 포인트가 같아야 한다. 띵언. 네, 명언이고. 요걸 이제 가족으로 대치하면은 가족은 웃고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한다. 부부뿐만 아니라. 한 사람 웃을 때 한 사람 울고 이러면은, 한 사람 울 때 한 사람 웃고 이러면 안 되잖아. 꽃이다 이러면서. 자,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은 서로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 자식을 키우고 싶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 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또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길 바라고 지금 얘기했던 미래에 꿈꾸는 가족이 꼭 그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이 힘든 시기에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감기도 아무것도 걸리지 말고 좋은 일만 앞으로 항상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고마웠습니다.